네,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막말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어제 결국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네,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내뱉은 이런 망언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네,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또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이 있었던 것은 지난 7일 저녁입니다. 예. 교육부 대변인실 관계자들과 이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이 오가다가 그 가운데 나향욱 기획관이 이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죠. 예. 네,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을 것만 주면 된다. 이 대사를 언급하면서 자신도 여기에 동의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이 민중이 99%를 지칭하고 자신은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9일 아침에 해당 언론사에서 이 발언을 지면을 통해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런 발언으로 교육부가 나 기획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교육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뭐 본심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부가 사태 직후에도 공식 입장을 통해서 밝혔듯이 예. 이제 이 발언이 결국 취중 실수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 기획관이 어떤 해명을 했는지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네, 이렇듯이 이제 개돼지 발언은 영화의 대사를 언급한 것뿐이고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어쨌든 국민께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성난 민심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어제 나 기획관을 결국엔 이제 파면 조치했죠. 그 발언이 알려진 게 9일이니까 좀 비교적 빠른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그 문제의 발언이 지면에 공개된 당일 나 기획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고요. 또 3일 만인 어제는 파면 조치를 결국 결정했습니다. 예. 예, 오늘 내로 그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서 자체 직위 해제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제 원래 징계 수위라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방침이지만 교육부가 이렇게 먼저 파면을 하겠다. 이 카드까지 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 보시면은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청원 코너에는 이제 나 기획관이 당시에는 대기 발령 중이었는데요. 즉각 파면하라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여기에는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정교조라던가 교육 단체들도 이제 파면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해서 어제 그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역시 30,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망원 파문은 SNS도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야 할 교육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 대체 개돼지에게 교육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비판도 이어졌고요. 그다음 교육부 페이스북에는 내가 바로 개돼지다라는 이런 분노의 댓글이 하루 종일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3일 만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이 교육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도 어제 교문위에서 나왔다고요. 네, 이제 그저께 이제 교문위가 열렸었는데요. 이제 네. 여기서는 교육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교문위 측에서 나 기획관이 교문위에 출석해가지고 직접 해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나 기획관이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해명을 했는데요. 나 기획관이 지금 대기 발령 상태이기도 하고 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고향에서 요양 중이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교문위원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일정을 거부했고 그래서 한동안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보시면은 교육부가 그동안 어떻게 입장을 밝혀왔냐면 이제 이 발언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이 아니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실 조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나 기획관은 이날 오후 이제 고향 마산에서 국회로 불려왔는데요. 하지만 이준식 교육부 총리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개인 발언이라고 해도 예. 문제의 발언이 나온 자리에 성격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대변인실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부처의 책임이라는 건데요. 또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고위 간부로까지 임용이 됐다. 여기서도 이제 부처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총체적 책임을 장관이 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교육부가 일단 징계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은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하지만 장관 책임론까지 나오면서 이제 취임 아직 6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준식 부총리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비난을 좀 피하기는 어렵겠군요. 앞으로 교육부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수위인가요? 네, 일단 교육부가 이제 징계를 한 사유를 보시면은 이제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보면 품위 유지 의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요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이제 파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징계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파면과 해임, 강등, 그리고 정직, 감복, 견책 이런 순인데요. 파면이 가장 높은 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이제 징계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네, 파면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고요. 퇴직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일시불로 받게 되거든요. 연금도 이제 본인 납입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이런 불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리고 일단 파면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나 기획관을 직위 해제 조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면 결정 전까지 봉급의 한 70%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징계에 자기가 불복을 한다 이러면은 소청을 제기하거나 또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그 나 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한 만큼 징계가 뭐 번복되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네, 이 나 기획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공직사회에서 좀 망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문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일이 없으려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네, 이번 발언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얼마 전에도 또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던 게 그 한국장학재단의 신임 이사장이 학자금 대출을 언급을 하면서 아니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이런 말을 해서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런 망언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발언의 기저에는 공직을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감투 그리고 관리자로 보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엘리트 의식 탓에 자신은 1%로 나머지 국민들은 99%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7조를 보시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잇따른 공직자 망언 사태는 이제 공무원들의 직업 윤리가 상실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아무래도 직업 윤리 확실하게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소영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